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 소식을 전해드릴 때 북한 주민들이 그 국경 경비대 대원들을 수면제로 먹여서 잠을 재우고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1호 지시를 내려서 반드시 잡아와라 라고 했는데 아직 못 잡았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잡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잡히는 내용이 아주 석연치 않고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끌려갔는데 여기 혹시 우리 정부는 책임이 없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북한을 때리는 데 대한 이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있는 이 여건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북한 가만두면 안 된다. 북한이 최고 적이다. 라는 여론이 1등이다 이겁니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외교 안보 싱크탱크 수장들 3명이 미국 가서 망언을 쏟아내면서 미국 국무부 그리고 미국 전문가 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완전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는 것인지 망하게 하려면 자기네들이야 망하게 하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는지 정말 이 원고만 읽어드려도 여러분들 분노하실 겁니다. 보겠습니다. 북한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으며 최고 지도부를 격앙케 했던 양강도 김영직군 수면제 탈북 사건의 주민들이 40일간의 추적 끝에 중국에서 체포되어 짐승처럼 북한으로 압송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행을 시도했던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양강도 김영직군에서 국경경비대 대원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이고 그들이 잠든 틈을 타 강을 넘어 탈북했던 일가족 4명이 중국 창바이에서 국가보위성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마대에 담겨져 북한으로 잡혀왔다고 데일리 NK가 12월 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의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은 지난 11월 10일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체포작전을 중국에서 벌였으며 중국 창바이의 중국인 무역업자 집에서 숨어있던 탈북자 가족을 모두 체포해 한밤중에 마대자루에 실어 비밀리에 북한으로 압송해왔습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무역업자가 내어준 인삼밭의 작은 집에 숨어 살며 여러 차례 한국행을 시도했는데요. 결국 이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보위성의 꼬리를 잡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이들이 탈북한 직후 북한 지도부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이른바 1호 방침을 내려 무슨 일이 있어도 일가족 전원을 잡아오라고 지시했는데요. 현재 이들은 모두 양강도 보위국 감옥에 갇혀 조사를 받으며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여러 차례 한국행을 시도한 이들의 탈출 시도가 왜 실패했고 누가 북한에 이들의 소재 정보를 제공해 주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수차례 탈북민 구조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주중 한국 공관들, 혹시 그들이 이 일가족을 죽게 만드는 데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대에 실려갔다. 그 말은 이제 끌고 가는 상황에서 뭐 소리 지르고 이런 일이 발생할까봐 묶고, 당연히 뒤로 묶었겠죠. 묶고 입에 재갈아 채우고 그리고 남들 안 보게 마대자루에 담아서 묶고 이제 이렇게 해서 4명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서 압록강에 작은 나룻배가 와서 태우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의혹을 좀 제기를 하고 싶고 또 중국과 또 대한민국 정부 뭐 이랬어야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북한의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남의 나라 일반인의 집을 이렇게 급습하고 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주권 침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인의 집을 국가기관원들이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영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영장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고 가서 체포하고 그것도 중국인의 집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 당국이 이런 이 주권 침해 행위를 묵인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들이 본국으로 끌려가서 지금 처형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마 공개 처형되겠죠. 그러면은 중국 당국이 이런 보위성의 주권 침해 행위를 묵인해 주었기 때문에 로마 규정에 의해서 인권 침해 이거 전범입니다. 전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인의 집이 대방 그러니까 중국인 무역업자인데 평소에 이제 이들과 거래를 하던
상대 거래 파트너였죠. 그 집에 이제 숨어 살고 있으면서 한국행을 타진해 왔는데, 그런데 정보가 샌 것이죠. 그럼 어떻게 샜냐? 일단 한국행을 타진하려면은 선양에 있는 영사관 뭐 이런 쪽에 문을 두드렸을 테고,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집에 그대로 인삼밭에 있는 농막 같은 여기에 이제 숨어 있고, 아마 그 중국인 대방이 대신 뭔가 일을 해주었던 것 같은데, 그 한국 영사관 측에서 혹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선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은 이게 뭐 전과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무책임의 극치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특히 진보 정권일 때마다 이런 일들이 더욱더 심해지는데, 이 정권이 지금 망명을 하러 탈북을 해서 망명을 하러 온 사람들까지 잡아서 지금 북한에 눈 채워가지고 북한에 보내버리고 이런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외교관들조차도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어요. 장무환 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국군 포로입니다. 6.25 때. 그래서 북한에 잡혀서 살고 있다가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에 전화를 합니다. 나 국군 포로인데 한국 대사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데요. 그런데 도와줄 수 없는가 했어요. 내가 하니까 없어요 하고 끊어버려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영사관,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해외 나가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들어올 때 자신들의 이삿짐인 양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들 숨겨 들어오고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자들 다 속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자들에 대해서 혹시 이 사건에 또 이런 장무환 국군 포로님과 같은 이분 2015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SBS의 방송 폭로 이런 것들 다 바탕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런 그 영사관에 혹시 이번 일가족 4명의 마대자루 체포 여기에 개입이 돼 있었다. 혹시 정보가 이들로 인해서 북한 보유성에 넘어간 정황이 있다라는 게 파악되면 이 사람들은 로마 규정에 의해서 국제법 처벌, 전범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입니다. 북한이 중국과 이란을 제치고 미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주적으로 등극했습니다. ICBM은 물론 확산에 따른 미국 본토 공격의 배후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인 대다수는 중국을 최대 위협국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북한은 협력 불가능한 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은 10월 25일부터 11월 7일 사이 미국 전역의 성인 2,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안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현지 시각 12월 1일 공개했는데요. 이들 가운데 무려 78%가 북한을 적국이라고 응답해 미국인들의 대북 적개심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위로 예상되었던 중국을 적국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북한에 훨씬 못 미치는 65%로 나왔는데요. 러시아 역시 65%를 기록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은 해외에서 미국이 군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37%가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있는 동아시아라고 대답해 최근 급격히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중동의 17%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 상당수가 중국을 위협이자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달리 북한은 명백한 적국일 뿐 협력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평가되는데요. 그동안 협상을 거부하며 핵무기 증강에 열을 올려왔던 북한, 이제 미국이 군사적 응징에 나서더라도 반전 여론과 같은 미국 내 걸림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참 유럽, 중동, 동아시아 이런 쭉 또 남아시아 쭉 이렇게 밝히면서 이 중에서 군사력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냐? 37%가 동아시아. 참 그리고 75%가 북한을 가장 중요한 적으로 생각한다. 78%. 중국과 러시아는 65%. 그래서 이 미국이 큰 규모의 전쟁을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결국은 반전여론 아니겠습니까? 왜냐? 이 전쟁은 정치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정치의 한 행위예요. 이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 파벌이, 우리 당이 정권을 연장할 수 있는가, 정권을 찾을 수 있는가, 뭐 이게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전쟁인데, 그러면은 이 전쟁을 함으로써 바이든 정부에게 유리한 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 전쟁을 함으로써 어떤 그 제한 요소는 없는가? 그 제한 요소가 바로 반전 여론을 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나올 것 같으면 이거 역풍보다는 순풍이 더 많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중간선거 지금 내년에 11월 달에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 남겨놓고 있고, 또 그로부터 2년 지나면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중간선거, 대선 이런 데 남겨두고 나서, 특히 이제 대선이죠. 제일 중요한 건 대선이니까. 대선 남겨두고 뭔가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지지도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큰 액션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 물론 그건 어쩔 수 없는 9.11 테러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거에서. 그런 것처럼 이런 미국의 정치적 선택의 희생양이 북한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여건 조성이 다 되고 있고, 그런 여건 조성을 지금 핵 확산,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핵 확산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계속 여건 조성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 관련 수장들 3명이, 차관급 3명이 미국 워싱턴 DC에 가서 미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인들이 완전히 분노하고 있는 그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심에서 북한을 외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외교 안보 싱크탱크 수장들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종전선언 안 하면 내년에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는 홍현익의 협박에 미 정부와 각계각층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과의 비핵화 조치 약속을 몇 가지 지켰지만 미국은 지킨 것이 없으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 말은 거창한데 행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싱크탱크 수장들에 대해 미국 전반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현익과 고유환, 김기정은 윌슨 센터가 현지 시각 11월 30일 주최한 포럼에서 종전선언, 한미연합훈련 유예,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한반도 긴장 교착 상태는 미국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는데요. 특히 홍현익은 미국 정부와 학계 관계자들에게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내년 4월에서 10월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미국에 대한 협박도 내놓았습니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홍현익의 망언 다음 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통일 외교 안보 국책연구기관 대표들의 북핵 협상 교착이 미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은 언제나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려왔다 라며 홍현익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이번 논평은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었지만 교착 상태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홍현익의 궤변을 반박하는 것으로 미국이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반미 종북 행위에 대해 얼마나 불편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학계에서는 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홍현익 등 이들의 주장은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기초한 궤변이라며 성토하며,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이며 북한은 11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지금도 계속 도발하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게리 셰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 역시 교착 상태의 책임은 미국 정부가 제안한 회담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있다 라고 비판했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 역시 종전선언은 한미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미 관계가 파국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라며 홍현익과 김기정, 고유환의 망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특히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국 외교안보 연구기관 수장들의 면전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클링너 박사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안 했으니 칭찬해 주자는 것은 오늘 살인을 안 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자는 것이라며 홍현익을 비난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한미 간의 이런 갈등은 내년 선거를 위해 어떻게든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 완화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다급함이 불러온 외교 참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국민의 혈세로 나라의 녹을 받아먹고 사는 자들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들고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 불량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를 변호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우리 국민들은 물론 미국인들에게도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저자들, 욕을 많이 먹어서 정말 오래오래 장수할 것 같습니다. 기가 차죠. 아니, 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안 하고 핵실험 안 하고 했는데 칭찬을 안 해주냐? 왜 대가를 안 주냐? 라는 것입니다. 아니, 핵을 비핵화하자는 것이지 그거 안 하는 거는 대가가 뭐였습니까? 안 때리는 거였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할 때 스탑! 비핵화 의지 있다. 라고 서훈 정영이 가서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는 하노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거짓말 프레이드 하다가 결국 하노이에서 그 거짓말 밝혀졌고 다 파탄났는데,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ICBM 도발, 핵실험 안 하겠다. 그거 안 했죠. 예. 그런데 그 조건은 뭐냐? 안 때리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때리는 장면이었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재 완화는 뭡니까? 바로 비핵화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홍해딕은 무조건 북한 편에서 미국 니들이 잘못했다. 북한 입장에서 미국 니들을 어떻게 신뢰하겠냐. 미국 니들을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이 홍해닉. 평생을 국책연구기관 세종연구소에서 녹을 먹으면서 잘 살아온 자가 어떻게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혜를 제대로 받은 이 자가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는가.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데요. 방송에서 계속 카운터 파트너로 저와 마주 앉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미운정이 많이 들었어요. 저하고 홍현익하고. 아마 방송 출연 같이 했던 이 멤버 중에서 가장 많이 한 사람이 홍현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좀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그래서 미운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런 뭐 방송할 때보다 더 자신의 본색을 제대로 드러내는 이런 홍현익을 보면서 씁쓸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고유한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연구원장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더니 이렇게 그냥 북한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김기정이야 원래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관심도 기대도 하지 않는 자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악관 또 국무부 대변인이 아주 여기는 이제 현직이니까 아주 완곡하게 이들을 비난했고 그리고 학자들은 뭐 완전히 그냥 분노했는데 이런 분노 지들만 욕먹고 하면 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전반에 아주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안타깝게 그지없고 반드시 이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뭐 정권 바뀌고 나서 또 방송 출연해서 또 뭐 잘 살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정신적인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인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왜 니들은 북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냐? 그리고 니들이 주장하는 건 특히 홍현익 네가 주장하는 건 북한 주장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홍현익 북한 주장하고 똑같은 저는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